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티브 강 사장입니다. 오랜만에 현장에 좀 나왔어요. 제가 최근에 한 현장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기 숨은 곳곳에 좀 재밌는 디테일이 많이 적용된 현장이라서 오늘 영상은 좀 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현관이고요. 평수가 60평이에요. 여기는 좀 큰 평수라서 전실이 크게 있습니다. 전실이 너무 커서 사실 현관을 좀 앞쪽으로 확장하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아이들도 좀 어리고 그래서 자전거나 뭐 킥보드나 이런 것들이 수납할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그냥 전실로 그대로 뒀고요. 들어오면서 약간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이제 이쪽에 아직 저희가 오브제를 배치하지 못했는데 이제 뒤에 흙벽을 놓고 이제 오브제를 좀 들어왔을 때 포인트가 되는 공간이 되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샤시 한번 설치하면은 뭐 15년, 20년 그냥 쓰잖아요. 저희가 이제 공사 후반부에 이제 핸들이나 이런 액세서리들 다 설치하고 나서 한 번 더 또 보여드릴게요. 마무리가 다 됐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그 손잡이나 하드웨어들이 달려있지 않아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작동감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쉽게 열려요, 샤시가. 보시면 한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쭉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집의 포인트인 진한 우드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창호 샤시까지 필름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여기가 이제 신발장이 위치한 곳이에요. 꺾어 들어와야 될 만큼 되게 공간이 큰데 이 집의 포인트는 좀 정갈하고 묵직하고 좀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불필요한 그런 테크닉적인 것들은 좀 빼고요. 메스 본연의 그런 덩어리 본연의 묵직함을, 그 다음에 형태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디테일들을 좀 다르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다 문이고요. 이렇게 풀사이즈 도어로 들어가도 오히려 이제 벽체처럼 보이고 더 정갈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풀어봤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여기가 거실, 욕실, 그 다음에 이제 방이 3개가 있는 복도예요. 방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요. 벽체는 저희가 벤자민 무어 도장으로 이제 벽체를 화이트로 도장을 했고, 이제 문은 필름 작업을 한 이제 무문선 도어예요. 예림 완제품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좀 잘 나왔고 확실히 시공하기도 용이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주 쓸 예정이고요. 아까도 현관에서 보셨다시피 이 집의 포인트인 우드 색상의 필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것도 예림에서 새로 나온 손잡이인데 모티스락이에요. 모티스락인데 우선 일단 빵이 없는 모티스락입니다. 이제 빵이 있는 모티스락이 있고 없는 모티스락이 있는데 빵이 뭐예요? 여기 옆에 이제 타공을 하고 그 타공된 그 테두리를 가리기 위한 어떤 커버예요. 캡이에요. 그걸 빵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교하게 따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디테일인데 이제 그런 모티스락 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보통 모티스락 하면은 잠그는 부분에 이제 잠금 장치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어 캐치가 하나로 그냥 다 끝나버려요. 모티스락인데도 불구하고. 자, 일반적으로 모티스락 같은 경우에는 이걸 돌렸을 때 잠금 장치가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렸을 때 이게 튀어나와 있지 않다는 게 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디테일이 좀 깔끔하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예림에서도 요걸 저희 현장에 이번에 처음 써본 거예요. 제품이 이제 금액 대비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닫았을 때 여기 렛지가 자석으로 이제 딱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열면은 또 부드럽게 열리고, 정갈하게 좀 공간을 풀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히든 경첩을 사용해가지고 문을 닫았을 때도 경첩이 안 보이게끔, 이제 문을 열었을 때는 이제 보이지만 닫았을 때는 안팎으로 다 보이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통 이거 방문을 보시면은 여기에 쇠가 약간 휘어가지고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이만큼 더 렛지가 딱 부딪히면서 이렇게 문 틀에 손상이 안 가게끔 이 쇠 부분이 약간 더 튀어나와 있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닫히면서 여기서 자석으로 인해서 문에 있는 렛지가 튀어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가 손상이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요것도 설명을 안 하면 그냥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도 조금 디테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 쪽 먼저 보고 또 이제 거실 주방 다시 한번 나오는 걸로 하고요. 안방이 여기 있어요? 안방이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손님이 많이 왔다거나 좀 이렇게 좀 프라이빗하게 이제 안방 공간이니까 저희 벽처럼 보이는 문으로 이제 해놨어요. 쫙 길게 안쪽까지. 호텔식으로 저희가 이제 세면대를 좀 바깥으로 뺐어요. 그래서 이제 공용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게끔, 평상시에 프라이빗하게 있고 싶으면 좀 닫아놓고 있다가 손님이 여러 와가지고 저기 공용 욕실 말고도 좀 써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가변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우선 일단은 여기가 안방이고 이제 여기가 안방 화장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드레스룸까지 이제 세 개의 공간이 여기 이제 같이 있고요. 세면대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깥으로 뺐고 이제 2인용 세면대로 제작해서 바쁜 시간에도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두 분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런데 이제 좀 욕실 장을 좀 바깥으로까지 좀 충분하게 톨장으로 지금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아, 전 또 장이에요. 네. 근데 아직 정리가 좀 안 됐어요. 짱박혀 있어. 수건이나 뭐 이런 여타 욕실 용품들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이는 데도 이렇게 좀 유리 선반으로 이제 제작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안방 먼저 보시면은 네. 이제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했을 때는 침대가 따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같이 만들어서 이제 매트리스만 올려놓은 형태가 돼요. 이렇게 침대 위에 올라가서 자는 것도 되고 그냥 평상에 앉아서 이렇게 생활도 할 수 있고 그 외의 구성은 뭐 이쪽에 붙박이장과 화장대가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안방을 구성했습니다. 자, 이쪽은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이렇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인 클로짓 개념으로 이제 드레스룸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여기 하나의 클로짓 개념인데, 근데 별도로 이제 붙박이장을 맞춘 게 아니라 이렇게 오픈형 시스템 장을 통해서 드레스룸을 구성을 했어요. 시스템장 같은 경우는 빌트 시스템이라는 데를 저희는 사용해요. 근데 다양한 업체들의 이제 시스템 장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약간의 차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요런데, 피스를 받게 돼 있거든요. 판재를 우리가 재단을 하면은 옆면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노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여기가 가려져 있는데 보통 여기다 이제 피스로 고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들 보면은 보통 스티커 붙이고 말거든요. 빌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데까지도 피스 구멍 딴 것만큼 플라스틱을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따서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성도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철제 프레임이 아니라 알루미늄 프레임 사용하는 것들, 마감의 디테일들이 좋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착합니다. 이런 좋은 데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면 좋으니까 좀 꿀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안에서 옷을 입고 벗고 이 모든 활동들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가뜩이나 평수도 큰데 땡 들어와가지고 저 뒷베란다까지 가가지고 세탁기가 거기 있다면은 너무 동선이 비효율적이라서 우리가 세탁기랑 건조기를 이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바로 옆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에서부터 이제 급수랑 배수 뽑아와가지고 이제 세탁기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했고요. 뭐 자잘한 이제 세탁기에 관련된 이제 뭐 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옆에 쪽장을 통해서 이제 수납할 수 있게끔 해드렸죠. 진짜 옷에 관한 건 다 이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게. 그렇죠. 네. 들어와서 바로 여기서 옷 갈아입고 이제 빨래도 여기서 하고 건조 다 되면은 여기서 개서 여기서 또 정리하고 이런 활동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드레스룸에 다 구성을 했습니다. 욕실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아파트에서 보는 욕실보다는 좀 큰 편이죠. 이쪽은 좀 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동선을 구획해 놨고 샤워 파티션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쪽이 샤워가 충분히 될 만큼 큰 공간이에요, 사실. 그다음에 이 뒤쪽으로 이제 조정 욕조를 이제 설치를 했죠. 오이씨. 여기까지가 원래 욕실로 되어 있었는데. 아니 원래 욕실도 여기서부터였어. 네. 근데 이제 안에 구조를 좀 바꿨지 우리가. 네. 그 세면대도 이 안에 있었는데 세면대는 아예 빼버렸고 수납할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좀 없애고 차라리 이런 포인트를 줌으로써 주거에서는 약간 경험하기 힘든 호텔 같은 느낌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기다가 이제 연출을 한 거죠. 자, 이제 대망의 거실과 주방 한번 보러 가실게요. 이 집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저희가 세 가지 톤에서 이제 모든 분위기를 제어를 했고요. 천장과 벽은 화이트, 그다음에 벽체에 짙은 브라운, 좀 밝은 베이지색의 타일, 총 세 가지 색을 좀 저희가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톤앤 모드를 좀 이어서 나갔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있다 보니까 확장 부위가 좀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이제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식탁이 여기다 이제 배치가 될 거고요. 거기에 조금 서브 되게끔 저희가 이제 약간 장식장도 여기다 이제 배치를 했어요. 이제 흑병 베이스로 해서 검정색 그 강화 유리로 선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터닝도어를 좀 가리려고 저희가 이제 폴딩도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앞베란다로 나가는 터닝도어를 좀 숨겨놨습니다. 앞베란다가 여기 위치해 있어서 평상시에는 이게 좀 보이면 안 이쁘니까 이렇게 폴딩도어로 닫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TV가 대형 TV 85인치가 들어갔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매립을 시켜놨습니다. 아직 여기 좀 정리가 덜 됐는데 사운드바나 셋탑박스 같은 거 좀 이렇게 편안하게 놓고 사실 이 뒤에다 놔도 괜찮긴 하는데 이제 간혹 리모컨이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일부러 제가 뚫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 지금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저희가 라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장을 좀 사실 많이 좀 끄집어냈어요. 여기가 지금 날개벽이에요. 날개벽인데 날개벽이 털리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이 라인 정리를 위해서 좀 깊이감 있는 장을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충분한 수납이 가능하게끔 TV 양옆으로는 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 쪽. 이 집의 하이라이트가 사실 주방입니다. 저희가 이제 좀 대형 아일랜드를 여기다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근데 뭐가 없는데? 예, 싱크가 없어요.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쪽 끝에 확장 부위에 이제 식탁을 놓고 할 건데, 사실 그러면 주방에서 동선이 많이 멀어요. 매일매일 이제 왔다 갔다 하기엔 좀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생활하다 보면 뭐 아침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가볍게 식사를 하고 바로 나가야 될 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아일랜드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거를 좀 대단한 디테일을 넣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상판이 움직이는 건 없을 거예요. 한번 움직인다고. 보여드릴게요. 오. 이렇게 해서 상판이 움직이게끔 슬라이딩 상판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싱크가 그 안에 있네요. 네, 싱크가 여기 안에 있고 이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짜자잔 이렇게 수전이 튀어나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아티녹스라는 브랜드의 이제 이태리 브랜드예요. 이제 수입 수전하고 싱크대 세트인데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고 뭐 몰테니에시, 뭐 불타, 뭐 아크리니아 뭐 이런 해외 진짜 명품 주방들도 이런 디테일을 선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큰 거를 얘네들이 만들지 않아요. 저희가 하드웨어나 세라믹 상판이다 보니까 이걸 잡아주는 이 틀 자체도 금속 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라믹 무게, 금속 틀 무게 사실 무게가 어마무시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하중 계산을 해가지고 금속 베이스로 이제 틀을 짜고 이 아일랜드 안에다가 그리고 이제 벽바닥에 이제 앙카로 고정을 잘 해서 레이저 가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정밀한 작업들을 붙여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평상시에 요리할 때도 그냥 이렇게 여기서 요리를 하다가도 이런 공간도 있겠지만 좀 한 단 더 띄워진 요 정도까지도 이제 뭔가 올려놓으면서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그쪽에서는 이제 바 테이블 의자를 통해서 바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가볍게 식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마카세 와 있는 것 같은데. 오마카세를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집에서도 연출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라믹 자체도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도매를 따오면은 돌매지라고 해가지고 1mm 내지는 2mm 정도 이렇게 약간 라운드지게 해와요. 이걸 45도 치면은 너무 날카롭잖아. 근데 저희는 칼로 자른 것처럼 그냥 45도 있는 그대로 칼매지로 갖고 와서 여기서 레진 작업을 했어. 여기 보시면은 칼 같아. 레진 작업해가지고 요 엣지 마감이 예술이야. 레진 작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 줄눈을 세운다는 개념이에요.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다 떼었고 이 레진이 굉장히 엄청 좋거든요. 이제 일반적인 줄눈 같은 거는 이제 시멘트 가루에 이제 물 섞어서 하는 거라서 사실 잘 깨져요. 레진은 절대 안 깨지죠. 이게 닫혔을 때 여기 보시면은 사실 세라믹이 12T인데 요 옆면이 이쪽 상판이랑 1대1로 만났으면은 옆면이 좀 다르거든요, 색깔이. 세라믹의 질감이 옆면까지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랐을 때 단면이 보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리기 위해서 저희가 마이너스 매지 형태로 얘랑 얘 사이에 좀 살짝 들어가게끔 재단을 해서 설치를 한 모습이에요. 서랍장들이 이어져 와서 이 측판은 사실 한 판으로 붙일 수도 있는데 이 서랍 라인을 맞춰가지고 제가 라인감을 살려서 조금 더 이런 조형적인 댄스를 발휘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앞뒤로 이제 공간에 들어가는 서랍이나 이런 모든 경첩이나 하드웨어들은 당연히 블룸볼을 사용했고요. 여기가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간 아일랜드입니다. 이 상판 무게가 어느 정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무게가 한 200에서 250kg 정도 되고 이거는 다 저쪽으로 살짝 해서 사다리차로 해서 이제 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레진으로 매지 시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칼매지로 그냥 45도 있는 그대로 잘라왔는데 진짜 작은 충격에도 그건 이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옮기는데 사실 상당한 좀 공수가 들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을 것 같아요. 옮기는 비용도 자체도 너무하지 않았겠다. 그럼요. 이런 거 만들면은 인테리어 하면은 양중이나 어떤 운임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자재들이 사실 양중이나 운임 금액도 무시를 못해요. 왜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실릴 수 있는 정도 사이즈로 잘라놓으면은 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반면에 이걸 그대로 갖고 올라가면 이게 안 깨지기 위해서 공장에서부터 뭐 포장하고 가공해서 실어서 또 내려서 뭐 스파이 내지는 사다리차를 올려야 되는데 또 올릴 때도 이런 것들이 무겁고 예민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무게를 뭐 두 사람, 세 사람이 들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엣지 부분도 있고 그런 이슈 때문에 4명, 5명 갈라붙어서 내려야 되는 엑스트라 차지가 사실 안 보이는데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한 5천 이상 되는 정말 비싼 브랜드들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은 사실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예림 간살 로고예요. 예림에서도 이렇게 완성도 좋은 관살 도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하나 특징이 좋은 게 우리가 원하는 필름지를 주면은 공장에서부터 필름지를 감아서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저 뒤에 장이랑 이거랑 잘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림에서 다 제작을 해서 다 포장해서 이제 현장으로 와가지고 저희 설치하면 되게끔 유리까지 다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사이 사이에도. 이제 이 간살도 같은 경우에는 저쪽으로 보이시는 곳이 이제 보조 주방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냄새 나는 요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제 저 밖에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저 바깥 공간과 이제 주방을 좀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문을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 냄새도 차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뭐 저렇게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가 홈바 공간이에요. 여기를 계속 노출시켜도 되고 야간에 불빛 들어왔을 때 보면은 되게 분위기가 좋아. 그래서 이런 데다 뭐 올려놓고 저 간살도 받아놓으면은 그 간살도 너머로 보이는 그 실루엣들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가변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설계를 했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상판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때문에 두께를 준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요즘은 예전처럼 CBT 한 장만 올려서 끝내는 것보다는 조금 두께를 많이 주는 추세예요. 상판에. 그래서 이런 두께감을 일부러 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두께감이 좀 같이 이어지도록 여기에서도 다 저희가 45도 커팅을 해가지고 두께감을 맞춰서 좀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다 전체적으로 돌려놓은 거고. 이제 여기 LED 같은 경우는 스위치가 없어요. 네, 스위치가 없고 터치식이에요. 상판에 오, 인식이 되게끔 저희가 이제 터치 센서를 안쪽에다 이제 설치를 했고요. 온오프도 되고 이제 꾹 누르고 있으면은 디밍도 됩니다. 어두워졌다가 다시 되면은 이제 단계별로 밝아지게끔 이런 것도 좀 깨알 디테일이에요. 고급 수입 주방에서만 볼 수 있는 디테일들이에요. 이거는. 느낌 있게 켜드릴게요. 다 했어. 과했어?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앞으로도 좀 자주 쓰면 되게 좋은 요소예요. 이게 인식 두께가 25T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도 묻을 수가 있고 하다못해 이런 상판 같은 데 아래에도 묻을 수가 있고. 클라이언트 분이 이걸 원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저쪽에다 이제 식탁을 놓는 거 이제 오케이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디자인 미팅을 하면 할수록 동선이 너무 긴 거야. 동선이 너무 기니까 여기에서 좀 가볍게 식사를 할 경우가 많은데 이쪽을 좀 어떻게 뭐 여기를 판다던가 얘를 더 끄집어낸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요청 사항이 있으셨어요. 근데 너무 식상하잖아. 그냥 여기다가 뭐 한 30cm, 40cm 이렇게 파가지고 놓기는 너무 식상하고 이제 손님도 많이 오고 좀 이렇게 여기 안에서 즐기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하기 싫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설계팀하고 같이 고민하고 하드웨어를 찾고 해서 이제 여기 적합한 슬라이딩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 상판만 이렇게 끄집어냈으면은 형태적으로 예쁘지가 않거든요. 이 주방 자체가 주방이기도 하지만은 좀 심리적으로도 좀 오브제 같아 보이는 어떤 스팟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한 게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여줘야 되나? 그래서 흔한 블룸레일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도구나 카우나 다 쓰는 그런 블룸레일로 전체적으로 셋업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명 계획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라인은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거를 대체할 만한 조명은 좀 찾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간접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마그네틱 레일로 구성했고요. 이제 좀 크다 보니까 공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두 줄로서 이렇게 쫙 천장에서 여기 거실에서부터 주방 끝까지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성 있어 보이게 이런 시각적인 요소로 더 길어 보이게, 더 정리되어 보이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보다 좀 저렴한 버전으로 뭐 라인등, LED 라인등도 많이 쓰곤 하시는데 이렇게 일자로 쫙 켜져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곳에 그냥 듬성듬성 있는 게 조금 더 조형적으로 예뻐 보이고 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주조정을 마그네틱 레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께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좀 저희가 포인트로 놨던 게 아까 초반에도 영상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톤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전체적인 톤앤매너를 유지하면서 이런 다양한 디테일들을 좀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정갈하고 좀 유행 안 타는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사실 준비하는 것도 이런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필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필름과 가구 도어제와 뭐 기타 다른 벽체들과 이 통일을 시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는 다행히 이 레놀리 필름과 딱 맞아 떨어지는 자재를 찾아가지고 이제 여기 현장에 적용을 한 케이스인데 이 외에도 다양한 컬러나 다양한 방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볼까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방법을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너무 많지 않은 컬러를 좀 정갈하고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부분하고도 많이 연계되어 있어요.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집안을. 그리고 또 아파트라는 구조 자체가 제한된 박스 안에서 좀 많은 거를 풀어내려다 보면은 다양한 자재, 다양한 컬러가 쓰여지면은 많이 해쳐요, 인테리어를.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재밌고 다양한 현장 생생한 영상들 좀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현장 언제 올라와요? 또? 올라올 거 이제 계속 많이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계속 많이 있다니까? 그냥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영상 많이 찍어야죠.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